제주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제주에서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40% 정도가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으로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고가 떨어지고 앱 오류까지 생겨 준비 미흡 비판을 받았는데요. 매출 확인까지 제대로 안 해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 소비 쿠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 한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연 매출액 30억 원이 넘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했는데 탐나는 전 소비 쿠폰으로 결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안 되고 탐나는 전만 되면서 혼선까지 빚었습니다. 탐나는 전 카드로 결제를 하시고 소비 쿠폰이 먼저 출금이 된 거를 확인하시고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좀 당혹스러워서 신뢰를 잃어버렸고. 탐나는 전만 결제가 가능했던 이유는 매출액 적용 시점이 달랐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를 6월 기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종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탐나는 전 운영 대행사가 6월 기준 확인 없이 정기 업데이트했던 3월 시점 데이터만 적용한 겁니다. 3월 기준 연매출은 30억 원 이하여서 탐나는 전 결제가 됐고 6월 기준은 30억 원을 초과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안 된 겁니다. 마트에 문의해도 답변이 없던 제주도는 취재가 시작되자 탐나는 전 사용을 중지시켰고 추가 사례가 더 있는지 묻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 쿠폰 하기 전에 업데이트 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까지 고민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지역 화폐도 30억 미만으로 해라 닥쳐서 딱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같을 줄 알고 간 거죠.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며 탐나는 전 이용에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던 제주도. 도민들은 10명 중 4명꼴로 탐나는 전을 선택했는데 쿠폰 신청에서부터 지급은 물론 사용에서도 부족했던 준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불확실한 행정체제 개편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고희숙 의원은 주민투표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198억 원을 편성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경학 의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의지 표현이라며 편성한 198억 원을 전액 삭감해 주민투표 요구 중단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 개수 조정을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 내일 예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따라 예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청이 앞으로 교사의 전화번호 공개를 금지하고 민원은 학교의 공식 창구로 받기로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제주의 중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현승준 씨. 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학생의 누나로부터 항의성 민원 전화와 메시지를 받은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지난 6월 교사 1,57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30%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53%는 전화번호 공개 금지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24%는 온라인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은 학교 홈페이지와 대표 전화, 온라인 시스템 등 공식 창구로 접수하고 학교 방문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을 늘리고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교사는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지원합니다.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공개하기보다 다른 연락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학교 역시 학부모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전제로 할 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법기관도 민원기관도 아닌 교육기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며 공동체의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학기부터 교육활동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일본이 최근 태평양 전쟁 말기에 만든 옛 일본군 항공기지를 철거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전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자며 국제연대로 전쟁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본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에 매각돼 철거되는 일본 시마네현 이즈모시의 옛 일본군 타이샤 기지 활주로. 유적 인근 한 도서관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주변 전쟁 유적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활동가와 뜻을 함께한 이들이 마련한 겁니다. 주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해를 주제로 평화 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에게 방치된 전쟁 유적부터 제대로 알리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조선인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증언을 통해 그린 그림으로 전시했습니다. 戦争の姿というものを直視する、正確に知る、被害加害を超えて何が起こったのかをちゃんと見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一番大切で。 매각 결정 이후에야 진행된 활주로 조사에서는 콘크리트 평균 두께가 10cm로 50제곱미터의 사각형 포장 규격은 오차 없이 일정했습니다. 또 가운데를 높고 양옆을 낮게 높이 차를 둬 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납고와 탄약고 등 관련 시설에 대해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사나 보존 계획이 없습니다. 日本の戦争遺跡というものは文化財として年代が若いもの、年代があまり経っていないので文化財としての評価をされにくいものですから調査されずに放置されているものはたくさんあります。 이런 문제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도 나섰습니다. 주민을 초청해 방치된 전쟁 유적을 알리고 지난 전쟁에 대해 직시를 피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자는 겁니다. 또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 등 해외 일본군 전쟁 유적에 대해서도 민간 차원의 연대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戦争の問題というのはやっぱり一国の問題ではないですので、一番国際的な取り組みが求められることだろう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ぜひ国際的な活動につなげていければい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종전 80년 만에 철거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옛 일본군 타이샤 기지. 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무상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도 1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을 포함한 일본군 유적 보존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산지와 추자도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해제된 가운데 추자도에선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추자도에는 오늘 하루 117mm의 비가 내려 낮 12시쯤 후포 해변 근처 도로가 침수됐고 면사무소 직원들이 차량을 통제하고 배수로 이물질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지에도 진달래밭 89mm를 비롯해 삼각봉과 윗세오름에 7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까지 산지에는 최고 60mm, 해안에는 5에서 20mm가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